그러니까 말은 이게 그러니까 해준다는 얘기야, 안 해준다는 얘기야 싶은 거죠. 그리고 당장을 기준으로 보면 안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게는 아니 해준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마주 앉아 있는데 지금에 와서 지금 안 해준다는 얘기야? 자, 오늘 이 사진도 많이 실렸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수출기업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경제인들하고 만나면서 경제는 민주당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보 의제를 내려놓고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5년 안에 3% 성장. 그래서 감세 얘기도 하고 있다. 지난번 대선 토론, 지지난번이구나. 벌써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토론에서 감세를 안 하고도 감세를 하고도 복지를 늘릴 수 있는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그랬었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말하면은 세금을 깎으면서 복지를 늘린다는 거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허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으면은 뻥치지 마세요라고 얘기해 줘야죠. 복지 확장이라는 거에는 세금 확대가, 증세가 반드시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다시 국민들한테 복지 혜택이 돌아가는, 그게 어쩌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를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거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눈속임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으니까 감세라는 매력적인 카드를 늘 들고 나오죠. 물론 이제 누구한테 세금 걷어서 누구한테 주느냐, 이 문제는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문제는 이겁니다. 자, 5년 안에 3% 성장. 지금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을 보통 2% 정도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3% 성장. 이 정도면 굉장히 고성장입니다. 왕년에 747도 뭐 그건 좀 과장된 목표 수치이긴 했지만은, 이것도 현재의 대한민국 수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과장된 목표인 건 분명해요. 어쨌거나 굉장히 좀 무기력해진 한국 경제 3% 성장이라는 목표치를 제시한다. 의미 있다고 봅니다. 좋은 목표고 비전이에요. 문제는 이게 진심이냐는 거지. 예컨대 지금 이재명이 변했어요의 대표적인 가늠자가 뭐냐면은, 주 50여 시간 예외 인정, 반도체 기업은 지금 대만의 TSMC나 미국의 뭐 엔비디아 같은 데 보면은 진짜 24시간 팍팍 돌아가는데 한국은 세월아 내월아 하고 있다. 이래갖고 되겠냐. 이 경쟁치만 이 반도체에서만이라도 50시간 좀 풀어주라.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나도 공감한다 그러고는 다 풀어줄 것처럼 얘기했는데, 정작 이재명 대표가 업계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야, 우리 되는 것부터 한 개씩 하자. 일단 주 52시간 그거 당장 하는 거 말고 해주는데, 일단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한 개씩 하자. 그러니까 말은 이게 그러니까 해준다는 얘기야, 안 해준다는 얘기야 싶은 거죠. 그리고 당장을 기준으로 보면 안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게는 아니 해준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마주 앉아 있는데 지금에 와서 지금 안 해준다는 얘기야? 어리둥절. 지금 우리 데리고 장난치는 거야?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좀 사정이 있죠. 이제 벌써 오늘 아침에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민주당 안에서 난리가 났다 그러면서 당내 반발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무엇보다도 민주당의 한 축이 이제 민노총인데, 민노총에서 니네 이따위로 할 거면 우리가 왜 대선 때마다 니네 밀어주는데, 그러면서 이제 난리를 치니까, 사실은 산토끼 잡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집토끼 날리면은, 사실 선거의 기본은 그겁니다. 집토끼를 탄탄하게 해놓고, 이 집토끼는 우리를 풀어도 도망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그리고 이제 우리를 나가가지고는 이제 산토끼들을 잡아오는 거. 이게 이제 선거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집토끼가 흔들려 버릴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더 치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더 치고 나가지 않으면은 성장률 3%는 그냥
구호에만 그치는 거죠. 3%, 3%. 3%가 그래서 되냐고. 그거 진짜로 그 24시간, 주 52시간이 아니라 주 100시간을 일하면서, 주 80시간을 일하면서 덤벼야지 되는 게 3%지. 지금 대한민국 잠재 성장률 2%를 얘기하는 와중에 3%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경제 걱정을 왜 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 4대 그룹의 싱크탱크, 뭐 경제연구소들 많죠. 거기에 이제 간부들을 앉혀놓고 4대 연구소들이 보통 이제 정책 제안도 많이 하고, 이제 그 기업들의 앞으로 성장 전략 제안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런 성장 전략으로 가는 데 있어서, 뭐 국내 규제라든가 국내 법규가 뭔가 좀 아쉬운 게 있으면은 이런 거 바꿔야 된다는 보고서도 내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시면은 필요한 것들을 신속하게 만들어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일선 기업인, 경제인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 라고 했어요. 자, 다시 묻습니다. 진심인가요? 자, 시간을 잠깐 돌이켜 보겠습니다. 이거, 딱 2달 전 얘기입니다. 2달. 이게 11월 달 얘기니까, 3달 전 얘기네요. 3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경제계 인사들은 엔간하면 이렇게 밖으로 나대는 거 별로, 뭐 가끔 가다가 나대는 거 좋아하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제인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제인들은 이렇게 밖으로 나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정부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 사람들이 정부나 권력이 좀 불편해하는 얘기를 막 목소리를 내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죽이나 답답하면은 경영 발목 잡는 규제 입법을 멈춰야 된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그 상법 개정,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얘기였어요. 이거 안 된다. 이거 하면은 이게 이제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영자들의 그 경영권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 안 된다 그러면서 재계 사장단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동 성명 발표하고 이런 경우가 없어요. 이것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게 나왔을 때 민주당이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일선 기업인 경제인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고 의견 주시면은 신속하게 만들어내는 게 목표였다면 바로 반영을 했겠지. 그 당시에 민주당이 반응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건 전 이렇게 할래요, 이렇게 할래요. 근데 사람들이 다 기억하는 거지. 불과 3달 전에 이렇게 절절하게 이렇게 목소리 안 내던 사람들마저 목소리를 낼 때도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귀 막고 외면했던 사람들이 불과 3달 만에 무엇이 바뀌었길래 여러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의견 주시면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말을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바뀌었나? 트럼프의 집권 때문에? 11월 달이면은요, 트럼프 이미 집권한 다음이에요.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이에요. 트럼프 집권은 이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전에라 그래도, 강스라이팅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었죠. 트럼프가 될 거라는 거를. 어쨌거나. 그럼 뭐가 바뀌었냐? 이제 대선이 곧 열린다. 이제 대선을 앞두고 표 달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다. 진정성이 그러면 몇 %냐? 글쎄요. 뭐 진정성까지 퍼센트로 따지긴 좀 어렵지만은 뭐 그렇게 50을 기준으로 하면 50보다는 아래쪽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상법 개정은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이걸 만약에 이 목소리가 진심이다 그러면은 이 상법 개정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그리고 반도체 52시간 예외도 지금 보면 민주당 안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시죠. 지금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민주당 스스로 지금까지 다 해왔던 일들이에요. 이거를 진짜로 절절하게 바꾸겠다라고 하면 진짜 그때는 이제 50% 약간 넘게 한번 재판단하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